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던 이산가족 상봉,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 2차에 걸쳐 진행됐던 모든 일정이 오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 이 시각 금강산에서 마지막 상봉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영상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회담본부를 중계차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진 기자, 오늘 오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남북 이산 가족들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마지막 작별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반부터는 상봉장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는 다시 이별해야 합니다. 작별 상봉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곳곳에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며 서로 주소를 교환하고 마지막 한 모습도 놓치지 않으려 연신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 건강해라. 마지막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앞서 남북 가족들은 아침을 따로 먹고 귀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작별 상봉 시작 전부터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남측 상봉단은 어제 건강 악화로 하루 일찍 귀환한 최시옥 할머니 부부를 제외한 324명이 돌아옵니다. 북측 가족들이 먼저 버스를 타고 떠나고 남측 가족들은 북측 가족을 배웅한 뒤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자, 이제 작별 상봉이 오후 1시쯤에 끝나면 가족들은 곧 귀환길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측 참가단은 방북했던 육로를 통해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로 일단 돌아오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이틀 전 떠났던 상봉단 이제 돌아올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다시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하겠네요. 네, 저는 지금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으로 향하기 전 하루를 머물렀던 속초 한화 리조트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상봉 행사에서 남측 가족들이 모이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귀환할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숙소 직원들도 조금씩 분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작별 상봉이 끝나면 오후 1시 반쯤 남측 이산 가족들은 금강산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귀환길은 방북대와 마찬가지로 북측 통행검사소와 강원도 고성 출입사무소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1회차 상봉 행사 때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상봉자는 버스에 탑승한 채로 통행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오후 4시를 전후해 고성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이르면 오후 5시쯤 속초 숙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87살 최시옥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남측으로 후송되기도 했는데요. 최 할머니는 안정된 상태로 어제 저녁 퇴원해 집 근처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약 없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남측 가족들, 예정대로 귀환해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면 이번 상봉 행사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앞서 어제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하루 종일 벅찬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오늘 있을 이별을 앞두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팔을 걸고 마시는 형제. 10남매 가운데 7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3남매만 남았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통일이 되면 뵙고 싶다는 동생 손녀의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많이 우셨어요. 큰아버지, 아까 편지 읽고 어땠어요? 네. 또 오시려고 그런다. 68년 전 왜 어머니를 두고 북으로 떠났느냐고 만나면 원망부터 하려 했는데 뱃속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를 처음 만난 지 하루 만에 살가운 효자가 됐습니다. 한국에 공삽으로 만든 거예요. 공삽으로. 헤어짐이 끝이 아니길 편지라도 주고받자고 주소를 교환하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사진도 남겨봅니다. 이제 단체 상봉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 2살 위 형이 돌아올까봐 평생 이사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동생. 몇 번이고 안아보고 손도 잡아봅니다. 형의 뒷모습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시 못 만나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천근만근 서로 약속을 해서 통일될 때까지
죽지 말고 살자고. 살아서 만나자고. 가족들은 오늘 작별 상봉과 점심 식사를 끝으로 다시 기약 없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우입니다. 네, 이번 상봉 행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산가족의 고령화 문제를 절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대독시킨 경우도 있었고 또 건강 문제로 중간에 상봉을 중단하고 남측으로 귀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90살 이숙희 할머니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친자매보다 친했던 4살 위 사촌 언니,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었는데 몸이 불편해 상봉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삼남매 중에 혼자만 북에 남게 된 최시연 할머니. 오빠와 언니는 따로 떨어져 월남했다가 바로 만났지만 자신은 60여 년 넘는 세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날 찾아가구나. 어떻게 찾아? 그런데 여동생 손을 꼭 잡던 언니 87살 최시옥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남측으로 긴급 후송된 겁니다.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는 상태이고요. 환자도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2차 이산상봉 북측 신청자의 76%, 1차 이산상봉 남측 신청자의 86%가 80대 이상. 당초 2차에 걸쳐 100가족씩 하기로 했던 상봉은 고령자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각각 90가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이번 상봉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영상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통일외교부의 김경진 기자, 그리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영수 교수님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지금 시각이 11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산 가족들 현재 어떤 일정 보내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작별 상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가족들이 금강산 호텔에 모여서 그야말로 마지막 상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11시쯤부터 이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예. 이 작별 상봉 장소에서 오늘의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한 자리에서 쭉 가는 거죠? 네, 이번 상봉부터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만남 예.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네.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도록 일정을 변경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작별 상봉과 점심 식사를 마치면 1시에 가족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네. 버스를 타러 내려올 거고 남은 가족들이 배웅을 할 예정인데 네. 북측 가족이 먼저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남측 가족이 먼저 버스를 타고 갈지는 현재 남북이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은 오늘 영상은 아닌 거죠? 네, 아직까지 오늘 영상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이 금강산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남북이 그 부분까지는 합의를 못해서 지금 저희 촬영 기자들이 금강산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금강산에서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최대한 빨리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예. 그 영상 디스크를 저희 행랑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담아서 금강산에서 이 고성 CIQ까지 승용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합니다. 통일부 직원이 가지고 올 거고요. 그게 아까 10시 40분쯤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예. 아마 조만간 이 남측 CIQ로 도착을 할 것 같고 그러면 그곳에 저희 중계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계차를 통해서 바로 영상을 송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머지않아서 곧 들어오겠네요, 영상이. 네. 자, 어제 밤 사이의 상황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어제 오후 단체 상봉 때 예. 건강이 악화돼서 상봉을 하지 못하고 귀환하신 아까 김민철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예. 사례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취재진의 전원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전에는 건강이 악화돼서 상봉을 포기한 분은 아직까지 없다. 예. 의료진 21명이 동행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고요. 오늘 작별 상봉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영수 교수님. 네. 아까 방송 전에 저하고 좀 한담 나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별 상봉이라는 말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두 단어가 붙으면 안 되는 단어가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작별과 상봉. 그러니까 헤어짐과 만남이 동시에 붙어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한번 쓰다 보니까 썼는데 이번에 좋은 그 시사점을 얻은 게
이번 형제분이 80대 분이 형제분들이 만나셨는데 야 내기하자. 네. 통일이 5년 이내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 예. 동생은 된다. 형은 아니야. 그때까지는 교류는 돼도 안 될 거야. 그랬더니 내기합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그 두 형제분 말씀에서 기약상봉이란 말을 쓰면 어떨까? 기약상봉이요. 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산의 한을 희망적으로 풀 수 있는 단어로 바꿔보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별상봉에서 이 작별이라는 말이 이 이산 가족들에게 좀 가혹한 표현 아니냐 네, 이런 너무 취지로 가혹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고 오신 분들은 그 후에 오히려 좀 시름이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못 만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희망이 있으니까. 네, 네. 하나 65년 지나 70년 만에 한 번 만나고 다시 못 만나는 생각을 하고 예.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네. 정말 6개월씩 밥맛이 없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내 장을 들여다보면 다 끊어져 있을 거라는 말씀도 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례화라든가 최소한 화상상봉 이런 거라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자, 김경진 기자, 어제 개별 상봉하고 단체 상봉 이렇게 두 번 일정이 있었죠?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유독 눈물을 흘리시는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사실 개별 상봉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첫째 날 단체 상봉에서 첫 만남을 하고 이 개별 상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금강산 호텔의 숙소에서 했습니다. 예. 방 번호가 보이시죠? 네네. 1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방에 남북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취재진이나 아니면 다른 남북의 보장 성원들의 참관 없이. 예, 참관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예.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네, 이게 처음 도입된 거죠, 이번 네, 상봉에? 이번이 21차 상봉인데 이번에 예. 처음 도입된 장면이고 지금 남측 가족들이 먼저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북측 가족들이 도착을 해서 지금 맞아주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예. 이번에 저 개별 상봉에 대한 이산 가족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특히 이 가족들 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플러스 이번에 특히 저 방에서 네. 곧바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을 했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이번 상봉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지금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어르신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산 가족들이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금강산 호텔에서 외금강 호텔로 이동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동 동선을 이번 상봉부터 좀 최소화해보자. 그래서 객실에서 개별 상봉을 하고 있을 때 도시락을 배달을 해서 예. 한꺼번에 식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오늘 또 오전 10시부터 작별 상봉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기약 상별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공식 용어는 작별 상봉인데요. 네. 이 작별 상봉을 하면서 모찬을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이 동선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만남의 시간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21차 때부터 남북이 합의를 해서 바뀐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산 가족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저 방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 예. 저 방 안에 남측에서 준비를 해간 선물들을 이미 이동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북측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손에 선물을 들고 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 방 안에서 가족들이 이 선물도 교환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남측에서는 트렁크 5개까지 선물을 준비해 간 예. 가족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도시락은 원래 이제 이번 2차 상봉 같은 경우는 남측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남측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북측이 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게 북한의 참여라고 합니다. 아, 북한 참여예요? 네, 북한 참여라고 좀 합니다. 다르게 생겼네요, 우리 참여와는. 네, 약간 모습이 다른데요. 예. 지금 북측 외금강 호텔 식당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미리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몇 명이 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개수대로 북측의 복무원들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상당히 반기면서 드셨다고 하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이 닭튀김도 네. 있었고 또 왕새우 튀김, 예. 오이즙 볶음, 그리고 이면수 기름구이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예. 깻잎 쌈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 예.
예. 돼지고기 남새볶음이라는 메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네. 남새가 북한의 표현으로 야채라는 뜻입니다. 아, 야채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와 야채를 함께 볶은 음식도 들어갔고 예. 이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 최대한 씹기 편한 음식으로 준비를 했다는 게 남북 당국자들의 설명이고요. 예. 지금 저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객실에서 도시락 식사를 마치시고 1시부터 3시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셨다가 오후 3시였죠. 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단체 상봉. 이번엔 단체 상봉.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예. 지금 오전에 개별 상봉 때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예. 특히 가족끼리 있으니까 더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도 3시에 다시 만나서 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예. 하고요. 지금 가족들이 아무래도 첫날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예.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으로 단체 상봉을 진행을 했고 저 단체 상봉을 할 때는 저렇게 손을 꼭 잡고 예. 서로 주소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서로 사진을 찍어서 서로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저 지금 사진인데요. 저 한 장이 나오면은 나눠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질지를 정해야겠네요. 네, 저거를 보통은 북측이 가져가고 예. 저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남측으로 가족들이 아. 가지고 왔다고 하고요. 네. 지금 한결 가까워져서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러브샷을 하는 모습도 예. 봤고요. 지금 저 모습은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이 김민철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워낙 고령이어서 친했던 사촌 언니가 못 나오니까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에게 편지를 쓰는 가족의 모습이었고요. 몸이 아파서 못 가신 거는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네. 평생을 기다려 오셨는데. 유독 친했던 사이, 특히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던 가족들의 경우에는 예. 이산 가족의 만남이 그냥 단순한 조카 상봉이나 이런 상봉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가족들이 어제 오후 3시 상황입니다. 네. 3시부터 5시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대연회장에서 모여서 지금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초록색 명찰을 달고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북측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예. 네, 지금 남측 분들 자매로 보이는데요. 함께 사진을 찍고 기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표정 좋아 보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개별 상봉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신 네, 거죠. 그 3시간 동안에 사실 이산 가족들의 가장 큰 한이 궁금한 점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어떻게 사셨고 부모님의 기일은 언제고 그리고 산소는 어디일지 예. 이런 게 가장 궁금했을 텐데 그런 걸 다 해소한 것만으로도 사실 그 오전 개별 상봉 시간에 어느 한이 풀린다. 네. 이산 가족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렇게 5시에 헤어진 이후에는 어제 저녁 식사는 따로 하셨다고 해요. 네. 금강산에 있는 온정각 서관이라는 식당에서 남측 가족들끼리 따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남측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10시부터 작별 상봉이 시작됐는데 남측 가족들이 참 많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상봉이기 때문에 그렇죠. 2박 3일 동안 불과 6차례에 걸쳐서 12시간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접촉이 어렵습니다. 북측 가족 같은 경우는 저 금강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별도의 숙소에 머물고 있다가 네. 버스를 타고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측 가족들끼리만 남아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저렇게 약속된 시간에만 만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는 저녁 이후로는 전혀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오늘 네. 오전에 다시 오전 만나신 거죠? 10시에 처음 다시 보는 건데 현장에서 전해오는 이제 조만간 곧 그림도 들어오겠지만 예. 여전히 오늘도 역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남측 음식이 준비돼 있잖아요. 예. 2차 상봉 같은 경우는 남측에서 주최를 하는 상봉이에요. 네. 1차는 북측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간식이라든지 그리고 식사 이런 걸 전부 남측이 주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 작별 상봉이 진행 중이고 공동 중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이번에 참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걸 절감하게 됐거든요.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통계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90대 이상이라고 하면 예. 한 21%가 조금 넘는데요. 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20대인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80대 이상은
15세, 10대들이고요. 청소년기에 헤어지신 분들. 70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10살이 채 안 된 상태죠. 그런 분들을 모두 다 모을 때 한 85%? 그러니까 지금 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산가족 신청을 하셨는데 7만 5천 명 넘는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이제 한 5만 6천에서 7천 정도 신청자 중에는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85%가 아까 영상에도 보다시피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표정도 애써 들으면서 지으려고 애쓰시는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300명이 한 달에 300명 이상 돌아가셔요. 그러면 1년에 한 3,500~600명? 그런데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남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들이 나 570대 1, 590대 1을 겪고 왔어 하는 의미도 없어질 정도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제대로 된 상봉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상봉 현장에서 보내온 영상들이 현재 고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들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출연자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일반 뉴스를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해온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해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왔는데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보도에 이진영 기자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해온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25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의 대변인은 그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해 7월 악성 뇌종양이 발병해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악화돼 고향인 애리조나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가족들은 24일 의학적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I'm going home for a while to treat my illness, and I hope to impress on you again that it is an honor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in your company. Thank you. 맥케인 의원은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대표적 원로로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미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했고 베트남 전쟁 때 5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1982년 미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상원에도 입성해 6선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2번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투병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가치를 못 지킨 인물이라고 일갈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의 별세에 깊은 연민과 존경의 뜻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기조 등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건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 고용 부진이나 분배 악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며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 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이른바 갈등설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노 친문의 좌장인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새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종합득표율 42%로 30%를 얻은 송영길 후보와 26%를 기록한 김진표 후보를 예상보다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하나로 뭉치자고 강조했습니다.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냅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현장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선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번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양보나 타협 없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마지막 후보 연설에서도 20년 집권을 위해선 적폐 청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냉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이해찬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 박광원, 서른, 김혜영, 남인순 의원 등 5명이 선출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불법 촬영 편파 수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여성단체 헌법 앞 성평등은 어제 오후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행정당국의 성차별 없는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지적하며 성차별적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사법행정의 성평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성단체 비웨이브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A씨의 부인과 자녀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친척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안에서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네, 아시안 게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카누 용선의 남북 단일팀이 동메달을 따내며 단일팀 사상 첫 종합대회 메달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금메달을 노리는 야구대표팀은 오늘 타이완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누 용선 200m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은 완벽한 호흡으로 중반까지 선두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막판 중국의 추월을 허용했고 인도네시아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판독 결과 0.034초 뒤진 3위. 아쉽지만 값진 동메달이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사상 처음으로 국제 종합대회에서 메달을 획작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시상대 위에 함께 선 남북 선수들은 환하게 웃었고 또 울었습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좀 울컥하더라고요. 안 울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한민족이라는 그런 게 그래도 가슴속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마음과 뜻을 합쳐서 우리 이거 민족의 슬기와 영맹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누 용선 여자 단일팀은 오늘 주종목인 5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주짓수에선 여자 62kg급의 성기라가 금메달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오늘 저녁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보이는 타이완과 1차전을 치릅니다. 선발 투수로는 왼손 에이스 양현종이 유력한 가운데
4번 타자 박병호 등 타자들의 장타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기도 시간에 10분 정도 경기가 중단되는 규정이 있어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네, 지난 5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반달가슴곰이 치료를 마치고 수도산에 방사됩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KM53을 내일 오전 경북 김천과 경남 거창에 걸쳐 있는 수도산 일대에 방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 KM53은 지난 5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버스와 부딪혀 왼쪽 앞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즉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등 핵심 쟁점들에서 견해차를 좁혔고 일부 업종을 면제하는 문제를 놓고도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큰 무역 합의가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이산가족 상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금강산에서 출발한 영상이 현재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을 하는 대로 전해드리고 그때까지 출연자분들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수 교수님, 네. 북한도 저희처럼 이산가족 상봉 보도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주 짧게 단신으로 흩어진 가족을 만났다. 이렇게만 하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TV에서나 영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가장 인도주의적 행사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그냥 안 하면 좋은 행사처럼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이산가족은 북한 체제에서 가장 신분이 낮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봉 현장 상황을 촬영해서 지금 보내온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죠, 김병진 기자? 이곳이 바로 금강산 호텔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으로 보이고요. 보면 남측 가족들이 먼저 와서 이 고유 번호가 써져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전 10시부터 북측 가족들이 합류해서 오늘 작별 상봉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은 취재진들이 이 남측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잖아요. 다가가서 또 개별 상봉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또 현재 기분은 어떤지 사전에 잠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보면은 가족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나눠 갖기도 하고 이렇게 앨범을 선물해 주려고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그 속초 숙소에서 출발 전에 우리 남측 상봉단 대기할 때는 그 촬영에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금강산에도 그런 서비스가 좀 있나요? 금강산에서는 현재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주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카메라를 가져가면 보장 성원들이 찍어주긴 한다고 하는데요. 그 속초 숙소처럼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주는 거는 현재 금강산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을 만나러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8번 가족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고요. 금강산 호텔 대행사장 각각의 들어오자마자 가족들이 얼싸안고 이번이 마지막 상봉인 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만남의 모습 오늘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 작별 상봉을 하기 위해 북측과 남측 가족들이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상봉 행사를 통해서는 마지막 이제 만남의 기회가 되겠죠. 현재 보면 간단한 다과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중식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서는 지금쯤부터 음식이 하나 둘씩 배달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산 가족들이 오전에 아무래도 작별 상봉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는 이 작별 상봉의 시간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정말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더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취재진들에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헤어져 있다가 특히 이번에 남측 가족들은 이 북측 가족들이 다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 신원을 조회해서 북측에 이런 가족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못 믿고 경찰관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때 겨우 믿었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에 경찰관과 함께 눈물을 흘린 가족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너무나도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로 잘 쉽게 느끼지는 못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자수 때문에 화제가 됐던 가족입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딸이 남기고 간 자수를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돌아가실 때 통일이 된다면 이 자수를 전달해줘라 라고 했는데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상봉행사. 상봉행사에서 만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족은 양차옥, 북한의 양차옥 씨가 가족을 만나는 상황인데요. 저 집안이 참 글을 잘 쓰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양차옥 씨한테 너는 글을 잘 쓰니 꼭 기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차옥 씨가 기필코 기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김일성대 문학과를 진학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네요. 네, 실제로 기자가 됐고 북측에서 40년 동안 기자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시도 굉장히 잘 써서 북한에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주소도 서로 나눠 가진 모습이고요. 저 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래 5자매가 있었는데 5자매가 상당히 닮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시인이신 양차옥 씨가 시도 가족을 위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자, 현장음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를 주고 가는지. 본인 태어났을 때 처음. 나는 안 태어났지 아직 안 돼요. 보여주신 건가요? 네, 줄 거예요. 우리 셋이 있잖아. 헤어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아마 같이 보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1951년도에 일사후퇴 때 당시 서울 연지동에 사셨는데 납치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북한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가족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오전 개별 상봉 때 그동안의 사연들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 같고요.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아주 애타게 찾았던 가족이고 저기 이제서야 저 사진 속의 어린 아이들이 아마 지금 백발이 돼서 만나는 저 주인공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죠? 구재수님 앞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하셨던 그분이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저분은 20번 가족이신데요. 네, 다른 분이신가요? 네, 리상윤 씨가 아마 이번에 상봉 행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재수 씨들에게 재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석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렇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편지지와 펜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놔뒀거든요. 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리상윤 씨 같은 경우는 고향이 부천 소사동이라고 하는데요. 저 리상윤 씨가 북한으로 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이 이사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고 지금 16번 가족입니다. 리가병 씨 가족인데 역시 작별 상봉에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리가병 씨 같은 경우는 동생과 전쟁 구경, 아무래도 이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시 전쟁 구경하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북한군에게 끌려갔다고 하고요. 지금 뭐 시계를 선물한 시계로 네, 아마 시계를 선물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시계가 지금 초침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물을 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북측에서 선물로 보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저 시계가 초침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래도 주어서 기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반대로 남측에서는 이 사진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럼 돋보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남측에서는 돋보기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 가족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겠죠. 리가병 씨의 부모가 리가병 씨를 상당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안 맞아요. 뭐라면서 주셨어요? 뭐라면서 주셨어요? 시계를 보면서 통일될 때까지 노력하자 말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기약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 두 분 사촌지간이신데 네. 북측의 사촌이 본인이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즉석에서 남측의 풀어서. 사촌에게 줬다고 합니다. 사촌지간인데도 참 닮았네요. 네. 저는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역시 혈육은 못 속인다는 말이 정말 네. 절감이 됩니다. 또 눈물 흘리고 계시는 가족이 보이는데요. 예. 18번 가족입니다. 아이고, 눈물 많이 흘리시네요. 리근숙 씨 가족이신데요. 예. 리근숙 씨가 바로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수를 예. 어머니께서 통일이 되면 전해달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 가족입니다. 그 자수는 첫날 단체 상봉 때 전달을 했고요. 예. 리근숙 씨가 14살 때 직접 만들었는데 그걸 두고 북한으로 갔다고 해요. 다음은 2번 가족입니다. 2번 예. 가족은 강호래 씨 가족인데요. 강호래 씨 같은 경우는 일남 오녀의 장녀였는데 예. 맞이인 강호래 씨만 먼저 시집을 가서 다른 가족들이 피난을 갈 때 함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하고요. 지금 자매지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닮으셨네요. 네. 북측에서 먼저 찾아서 가족들은 이 강호래 씨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다가 예. 연락을 받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 네. 강호래 씨와 지금 끌어안고 계신 분이 유독 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18번 가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수를 네. 전달한 리근숙 씨 가족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상봉이니까 네. 작별의 말씀들 덕담 하고 계시겠죠. 네, 눈물이 고여 있는데요. 예. 이부 남매십니다. 네. 어머니가 같은데 네네. 어머니가 평생을 딸 리근숙 씨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네. 그 생일이 7월 7석이시라고 해요, 리근숙 씨가. 예. 그때마다 정한수를 띄워놓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예. 이 리근숙 씨도 이 개별상봉 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속초의 집 이거 전부 다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소를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고 하는 가족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금강산에서 찍어서 바로 보낸 영상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흔들리거나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거의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부 동생인 황보우영 씨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리근숙 씨는 북한에서 간호장교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당시에 노병대회도 참가할 정도로 북한에서 군에서 꽤 활동을 활발히 했던 가족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직 상봉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도 거의 벌써 이별 분위기처럼. 네. 이따 지금 곧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예.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리근숙 씨를 찾는 나머지 황보, 우영 씨를 비롯한 이부 가족들은 네. 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면서 어제 오전에 있었던 개별 상봉 때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고요. 예. 당시 리근숙 씨 같은 경우는 원산에 있는 봉직 공장에 취직을 하겠다라고 예. 14살 때 떠나신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족들이 정말 애타게 찾았고 이별의 길이 됐군요. 네, 어머니께서 리근숙 씨가 가지고 만들었던 그 자수를 늘 쥐고 다니셨고 예.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전해받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가족 한번 보실까요? 리수키 씨 가족인데요. 예. 리수키 씨 가족은 아까 잠시 전 김민철 기자 리포트에 나왔지만 이 유독 친했던 사촌 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제 예. 정말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던 할머니십니다. 편지 대독하셨던 가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근숙 씨가 시집을 가서 경기도 양주에서 과수원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수원에서 나머지 식구들이 함께 예. 놀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 가족 강호래 가족입니다. 네. 자매지간입니다. 네, 자매지간이고요. 큰언니였던 강호래 씨만 시집을 가서 전쟁 때 함께 피난을 가지 못했고 네. 그 이후에 친정에 연락이 없었다고 하고요.
당시 강호래 씨의 어머니가 이 강호래 씨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어머니께서 89세 같은 나이네요. 강호래 씨의 현재 나이인 89세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참 많이 가슴 아파했다고 했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어제 작별상봉 때 서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당연히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큰언니인 강호래 씨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지금 되어있는 손을 서로 붙잡고 말을 잘 잊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그동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진을 모아서 강호래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강호래 씨가 그 사진을 전달받아서 행복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별 상봉은 오후 1시에 끝이 나는 일정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도 뭐 거의 벌써 이별을 준비하는 눈물바다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오늘 오전 10시에 금강산에서 촬영돼서 곧바로 송출이 된 영상이고요. 10시에 만나자마자 뭐 바로 이별 생각부터 앞서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26번 북한의 리인우 씨를 만나는 가족, 그리고 23번 리수키 씨를 만나는 가족인데요. 이렇게 헤어지기에 앞서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겠죠. 리수키 씨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리수키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제 사촌 언니에게 편지를 썼던 나이가 많은 함께 어린 시절 자랐던 사촌 언니에게 편지를 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6번 가족인데요. 북한의 김용수 씨 가족입니다. 이 북한의 김용수 씨 가족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사연이 김영은 기자 리포트에 소개가 됐는데 이 손녀가 남측에 있는 손녀가 할아버지인 김용수 씨에게 편지를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고 그 편지를 읽어보고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김용수 씨 같은 경우는 그 편지에 어서 남북이 통일이 돼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손녀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겠네요.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참 닮은 두 할아버지가 만나는 모습 아마 신기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수 씨의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김용수 씨를 애타게 찾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전에 이 동생인 김현수 씨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형을 찾게 되었다. 며칠 뒤 형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 형 2명, 김용수 씨와 또 다른 형 2명이 전쟁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북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또 다른 동생인 형인 김종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도 가족들이 나눴을 걸로 보이고요. 작별 상봉을 앞두고 김용수 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두 분 뭐 살아오신 그 인생 여정은 다르겠지만 참 얼굴은 많이 닮으셨어요. 네. 형제라는 건 정말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는 걸 다시금 절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꼭 잡고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번에 사실 부자 상봉이 유일한 가족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부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외모가 어찌나 닮았는지 보는 순간 부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지금 21차 상봉까지 왔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처음 만나는 뭐 부모지간이지만 바로 알아보는. 지금 김용수 씨 가족 계속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김용수 씨의 자식들 그리고 동생인 김현수 씨의 자식들, 사촌이겠죠. 사촌들이 만나는 걸 텐데도 굉장히 반갑고 또 마치 어제 헤어진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13번 가족은 라종주 씨 가족인데요. 16번 가족으로 다시 넘어갔네요. 아까 그 시계, 북한에 있는 사촌이 시계를 형님이 시계를 보면서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 선물로 받은 시계를 보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잘 지내자고 약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돋보기. 잘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인다. 돋보기를 들으니까 잘 보이신데. 같이 가져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남북의 사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면서 통일이 될 날 다시 만나자고 기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오전 상봉에서 촬영된 영상들 보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분단 이후 못 만나는 동안에 성씨 표기도 바뀌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예. 양 씨와 량 씨, 리 씨와 이 씨. 같은 형제라고 피부치라고 하면서도 표기가 달라진 그게 남북 분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김경진 기자, 이번 이제 보신 상봉이 2회차 상봉인데 네. 1차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왜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1차와 2차의 차이는 신청 주체입니다. 예. 1차 같은 경우는 남측에서 내가 북한에 이런 가족들을 찾겠다라고 신청을 한 경우고 네. 2차는 북측에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측 가족들은 이 북한에서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분들이 예. 나를 찾는다고 연락을 하니까 처음에 도저히 믿지 못하고 네. 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사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집들이 많거든요. 예. 그야말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분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영상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저희 촬영팀이 여러 팀이 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가족이 아까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지만 이 5년 안에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내기를 한 가족이고요.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자 상봉, 유일한 예. 부자 상봉 조정기 씨 사례인데 팔짱을 꼭 껴고 있는 두 분이 부자 네, 관계가 정말 꼭 닮으셨죠? 예, 정말 닮으셨네요. 네, 아버지가 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들인 조정기 씨가 저렇게 어제부터 이 넘어지지 않도록 팔짱을 꼭 끼고 다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68번 가족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예. 정선기 씨의 가족입니다. 정선기 씨 같은 경우는 4대 독자였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선기 씨의 어떤 북한으로 간 이동이 정말로 슬플 수밖에 없는 가족이었고요. 예. 남매가 만나고 있는데 당시 정선기 씨는 목수일을 하다가 북한 군에 들어가서 이별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렇듯이 쉽게 말을 잊지 못하고 거의 뭐 눈물로 마지막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68년 만에 만난 남매거든요. 예. 오빠를 만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저 영상이 이제 10시 때 초반에 아마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네. 만나자마자 바로 저렇게 눈물이 터진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정선기 씨를 참 많이 그리워하고 예. 기다렸다고 해요. 동생들과 조카들이 찾아갔는데 잠시 뒤 이제 2시간 뒤면 또다시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68년 만에 오빠를 만났는데 또다시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선기 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가족분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음을 좀 키워주시죠. 네, 69번 가족. 네, 69번 가족입니다. 북측의 정휘경 씨를 만나는 가족인데요. 예. 서울 마포구 출신이시라고 하고요. 6.25 전쟁 때 헤어졌다라고 저희한테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본인들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정휘경 씨를 만나서 그동안에 어떤 사연으로 북한으로 간 건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고 예.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고 현찬규 씨 같은 경우는 동생인 현찬옥 씨가 지금 화면에 모자 쓰고 계신 분인데요. 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동생인 현찬옥 씨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말씀을 전혀 못하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못하실 걸 대비해서 편지까지 써오셨는데 오늘 너무 신기하게도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형인 현창규 씨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말씀 나누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야말로 3일 만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 병마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들어볼까요? 혹시 목소리가 들리는지. 카메라를 아마 멀리서 잡아서 정확히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레슨병을 딛고 형을 만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금강산으로 오신 형제이시고요. 이틀 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마지막 날 드디어 이제 말문이 트이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뭐 아주 너무 닮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74번 가족 보고 계신데요. 최성순 씨 가족입니다. 최성순 씨도 지금 보시는 분이 최성순 씨인데요. 첫날 때부터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신 가족입니다. 최성순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최성순인데 안길자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하세요. 북한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취지로 이름을 바꾼 건데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이름으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측에 있던 최성택 씨와 최성량 씨 등이 이 최성순 씨를 아주 애타게 찾았는데 단 한 번도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북측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최성순 씨가 남측 가족들의 이름과 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개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좀 더 빨리 만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워낙에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남측에서 신청을 하면 만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네, 북한에서 아예 성까지 바꿔서 개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후에 아마 초창기에 바꾸셨겠죠? 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가족은 함충렬 씨 가족이고요. 서울 서대문구 출신이라고 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또 북한의 함충렬 씨와 나머지 가족들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동생인 함현덕, 함현자 씨와 역시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84번 가족인데요. 허양한 씨 가족이 만나는 모습입니다. 저분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상당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무부에서 통역일, 영어인지 이런지 정확치 않지만 통역일을 하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됐다고 하고요. 젊은 가족도 같이 대동을 했네요. 네, 이번에 최소연소는 8살 분도 있고 저분은 10대인데 이 손녀, 손자도 함께 가서 만남을 이어가는 모습. 북측 가족이 10대인 남측 가족에게 손을 꼭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북측의 허양한 씨 본인은 아니고 아마 허양한 씨의 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가족들이 이제 작별 상봉을 앞두고 서로 주소도 교환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꼭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과자를 드시고 계신 분이 북측의 91살의 허양한 씨 그리고 옆에가 동생분인 허금군 씨로 추정이 됩니다. 자,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고 계시나요? 주소를 쓰고 있나요? 이제 아직까지 서신 교환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제 주고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책이 바뀌고 남북이 합의를 하면 서신 교환이 가능하고 또 통일이 될 경우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꼭 가족들은 서로의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나눠 갖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보내온 오전 상봉 영상들 살펴봤습니다. 자, 김경진 기자, 이제 가족분들 언제 금강산에서 출발하시고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점심 식사를 한창 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요.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오후 1시에 금강산에서 떠나십니다. 먼저 남측 가족이 버스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버스를 타면 저희가 흔히 이산가족 상봉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죠. 떠나는 버스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작별의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남측 가족들은 버스를 통해서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고성 CIQ 출입사무소까지 오게 됩니다. 이 통관 같은 경우는 원래 북측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버스에서 전원이 내려서 통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워낙에 어르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에 앉아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고성 출입사무소를 통과해서 집결지였던 속초에는 5시쯤엔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김영수 교수님, 이번 상봉 행사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느끼신 점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한번 만나신 분들이 화상상봉으로 다시 좀 한번 만나거나 1년에 한두 번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듣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을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그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회성 행사 말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북 이산 가족들의 마지막 상봉 현장을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작별 상봉 행사는 대략 1시간쯤 뒤에 모두 종료가 되는데 이후 영상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특보 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